이 미팅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 처음 시작을 맡게 된 저 스프링 코어 멤버 이주은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주제는 CI/CD with GitHub Actions라는 주제로 네,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CI/CD 들어보셨나요? 아마 프로젝트에 도입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 CI/CD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GitHub Actions와 AWS 기술들을 이용해 CI/CD 실습, 구축, 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바로 CI/CD 구축까지 가지 않고 그 GitHub Actions를 조금 더 설명한 뒤에 마이크요? 잘 안 들리셨나요? 아, 네. GitHub Actions를 설명드린 후에 CI/CD 구축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어, 프론트엔드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GitHub Actions 도입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CI/CD 알아보기입니다. 저희 그 전에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에 다이어그램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짜고 개발자 각자가 코드를 짜고 빌드, 테스트, 릴리즈, 배포, 운영을 하고 모니터합니다. 모니터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계획을 짜고 코드를 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코드를 머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과 사용자 환경에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하는 날, 배포하는 날을 따로 정해두고 그 업무만 수행하는 날들도 정해놨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이러다 보니까 사이클의 주기가 길어지고 많은 양을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도 개입하게 돼서 더욱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할 수 없을까 하니까 양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자동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대두된 개념이 바로 CI/CD입니다. CI/CD는 CI와 CD를 합친 말인데요. CI는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인 통합의 약자고요. CD는 Continuous Delivery, Continuous Deployment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배포의 약자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속적인 통합은 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코드 변경 사항이 정기적으로 빌드 및 테스트되어 공유 레포지토리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Git과 같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의 각자의 코드들이 빌드와 테스트 후에 통합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최신 빌드를 고객에게 바로 제공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CI에 대해서 마틴 파울러는 4가지 포인트를 뽑았지만 저는 2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첫째, 코드 변경 사항은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빈번하게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통합되는 코드의 양은 굉장히 작아져야 됩니다. 둘째, 통합을 위한 빌드, 테스트, 머지의 자동화입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통합 코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개발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머지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하고 있으면 그게 또 다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CI를 통한다면 기존에 머지하는 날 같은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코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를 위해서 개발자들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하고 또 오늘 작성한 작은 단위의 코드를 합칠 때 버그가 발생한다면 버그 수정도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Continuous Delivery는 CI 단계를 거친 후 공유 레포지토리로 자동으로 릴리즈 되지만 프로덕션 릴리즈에서는 개발팀이나 검증팀의 수동 검증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Continuous Deployment는 프로덕션 레벨까지 자동화된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밑에 다이어그램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Continuous Delivery 그 다음에 Continuous Deployment가 위치하고 있죠. 서버 컴퓨터 수십 대 수동 배포하시다가 자동화가 진행된다면 CD도 향상성에 도움이 되는 거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CI/CD 도구들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GitHub 액션스와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네요. 네,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I/CD 구현 실습 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시간이 되면 GCP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크레딧을 소진하기도 했고 시간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GitHub 액션스 실습부터 볼게요. 저는 간단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GitHub에 업로드했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요청이 들어오면 hello JDSC라는 스트링을 리턴하는 웹서버 프로젝트입니다. GitHub 액션스 CI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Calculator 서비스라는 서비스도 만들었고요. 이에 대한 테스트 코드도 만들었습니다. 3-5가 8이 나오면 성공하는 그런 엄청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네, 이제 워크플로우 파일을 만들어서 GitHub 액션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yaml 파일을 만들 건데요. 저는 간단하게 웹사이트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액션스 탭에서 빈 템플릿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통합 개발 환경에서 만드신다고 하면은 .github 폴더 밑에 워크플로우스 파일 밑에 이름 정하시고 YAML 파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임은 러너 테스트라는 이름의 워크플로우고요. on push branches main. 이 GitHub 액션이 실행되는 트리거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저는 지금 메인 브랜치에 푸시 될 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풀 리퀘스트나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잡들은 이제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 잡을 하나만 정하고 있지만 여러 개가 작성돼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잡들은 병렬적으로 수행이 되게 되고요. 이 잡의 이름은 텍스트라고 하고요. runs on ubuntu 최신 OS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러너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잡을 수행할 가상 머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텝스는 잡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작업 내역을 말하고요. 리눅스 공부하신 적 있으시면 쉽게 읽을 거예요. 스텝도 체크아웃하고 그래드뷰에 실행 옵션을 주고 그 다음에 그래드뷰로 테스트를 합니다. 술술 익히죠? 네, 그래서 ci.yaml 커밋하고 메인 브랜치 푸시하면은 액션스 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시면은 이렇게 로딩이 되고 있어요.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네, 로딩이 완료되면은 방금 제가 작성했던 잡을 수행하고 스텝들을 완료하면서 결론적으로 테스트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면 초록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틀린 테스트를 올리게 되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틀린 테스트를 만들었지만 코드에 오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처럼 액션스 탭에 로딩을 기다리다 보면은 빨간불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클릭 하시면 잡의 내역들도 볼 수 있고 스텝들의 내역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테스트가 실패하고 볼 수 있습니다. 로컬 환경에서와 똑같이 이렇게 네, 실행 결과 보실 수 있으니까요. 틀리셨으면 다시 작업 환경 돌아가셔서 오류 고치시고 다시 푸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CI를 구축하고 나서 된 커밋들은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 있으면 당장 고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틀린 커밋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팀원분들도 머지해 주시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GitHub 액션스를 워크플로우 파일과 같이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은 CD 보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이 저희가 사용할 CI/CD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코드 변경 사항이 생기면 GitHub 액션스가 실행이 되고 코드 디플로이에 파일 업로드가 안 돼서 S3를 사용합니다. S3에 파일 업로드하고 코드 디플로이가 이 자르 파일을 EC2에 전달을 하고 배포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그냥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스프링 입문 스터디 분들은 이번 주차에 실습을 진행하게 되실 텐데요. EC2에 직접 접속을 하셔서 코드를 다운받고 그 환경에서 자르 파일을 빌드하고 실행하시거나 아니면 자르 파일을 빌드하신 후 자르 파일만 올려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겠죠? 명령어 오타나면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7단계를 따라서 EC2에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적어놨지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IAM에서 생성할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사용자 하나, 역할 2개인데요. 네, 사용자 생성을 들어가셔서 다음 권한들을 체크하셔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생성이 끝나면 액세스 키를 발급받는데요. 액세스 키를 발급받으면 절대 그 페이지를 당장 벗어나지 마시고 키를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벗어나지 않으셨거나 저장해 두셨으면 GitHub 레포지토리로 가셔서 시크릿을 설정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클릭 하시면 변수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엔 EC2에 필요한 역할입니다. 네, IAM에 역할 들어가셔서 역할 생성 누르시면 되고요. 사용 사례는 EC2로 하시면 되고 권한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십니다. 네, 코드 디플로이를 위한 역할도 생성해 줄 거고요. 사용 사례를 코드 디플로이로 선택하게 되시면 권한이 아마 하나밖에 안 뜰 거예요. 네, 이렇게 사용자 하나와 역할 2개 생성하셨으면 SSD 버킷 생성하겠습니다. 다른 파일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스턴스고요. 네, 버킷 만들기 누르고 이름 입력하면 아마 생성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퍼블릭 액세스는 차단을 유지합니다. 방금 저희 액세스 키를 따로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액세스 키를 가지고 접근할 거기 때문에 퍼블릭 액세스 차단은 유지하셔도 됩니다. 유지하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트 인스턴스 생성하겠습니다. 저는 프리티어 환경으로 설정을 했고요. 아마존 리눅스 1을 사용했습니다. 리눅스 2를 사용해서도 괜찮을 거고요. 생성을 다 하셨으면 이렇게 저희는 웹서버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8080 포트를 꼭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EC2에 IAM 역할 연결해야 되는데요. 1에서 생성한 역할, 첫 번째 역할을 보안 IAM 역할 수정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EC2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웹 콘솔로 들어갔고요. 자바와 그리고 네,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의 실행에 필요한 루비를 설치했습니다. 둘 다 버전 확인하시면 설치 여부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 설치입니다. 네, 웹 콘솔로 들어갔으면 워킹 디렉토리를 안 바꿔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바꿔주시고요. 인스톨 설치하고 인스톨 오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 스테이터스 확인하시면 그 에이전트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러닝에이지 PID 26968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AWS 마지막 코드 디플로이 생성입니다. 컴퓨팅 플랫폼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시고요. 네, 서비스 역할, 아까 만드는 역할 설정해 주시고 배포 유형은 현재 위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블루 그린 같은 경우에는 무중단 배포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프리티어는 해당 사항 없고요. 저희는 무중단 배포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EC2 인스턴스로 한 개고요. 현재 위치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구성은 아마존 EC2 인스턴스 클릭하시고 네, 키는 name, 값은 아까 만든 EC2의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배포 설정은 코드 디플로이, 디폴트, add, all at once인데요. 저희 이 배포 설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배포할 가상 머신이 여러 개일 경우 어떤 순서로, 어떤 퍼센테이지로 배포할 것인지 결정하는 건데요. 저희는 인스턴스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원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GitHub 사이트로 돌아오셔서 디플로이 점량을 작성해 줄게요. 네, 이건 워크플로우 파일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github 폴더 밑에 워크플로우스 파일 폴더 밑으로 생성해 주시면 될 거고요. 아까 한번 읽어서 뭔가 술술 읽히지 않으신가요? 네, 네임은 스프링 부트를 AWS EC2에 배포하고 빌드하는 그런 워크플로우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메인 브랜치에 푸시될 때 실행이 됩니다. 네, 여기서 추가된 게 있는데요. env하고 적혀져 있죠. 변수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 이름, 변수의 값, 땡땡으로 콜론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사용할 때는 달러 변수명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실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름을 좀 CI/CD 프랙티스 이러면서 좀 헷갈리게 적었더라고요. 이렇게 CI/CD 프랙티스라는 코드 디플로이 인스턴스의 배포 그룹 이름은 빨간색,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노란색 이렇게 잘 구분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잡스 딱 적혀 있는데요. 빌드라는 잡스는 이런 스텝스로 운영이 됩니다. 네. 아까랑 동일한데 그래드뷰에 실행 옵션을 주시고 이번에 테스트가 아니라 빌드를 하게 되고요. 이 빌드된 파일을 S3에 올릴 건데 용량이 작아야 좋겠죠? 그래서 zip 파일로 압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zip 파일의 이름을 github sha로 하고 있는데요. S3에 올라가는 업로드되는 객체들은 이름들이 각각 고유해야 돼요. 그래서 git에 올라가는 커밋의 ID 있죠? 커밋의 ID를 사용해서 zip 파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WS Credentials 다 주게 되고요. S3로 업로드하고 코드 디플로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코드 디플로이가 이제 작업을 할 작업 지시서인 앱 스펙 짱야를 작성해 줄 건데요. 이거는 워크플로우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루트 폴더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루트 폴더에 위치하지 않으면 코드 디플로이가 읽을 수 없으니까 루트 폴더에 위치해 주시고요. 네. OS는 리눅스, 윈도우가 아니면 리눅스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파일 시점 소스는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다운로드 받은 코드에서 어떤 경로를 다운받을지 결정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루트로 설정했기 때문에 전체 파일을 받도록 설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훅스 애프터 인스톨은 코드 디플로이 수명 주기 중 하나인 애프터 인스톨 발생 시 코드에서 디플로이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이벤트를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끝난 후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 설정해 줄 거고 저희 deploy.sh라는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에요. 그런데 작성하지 않았죠. 그래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쉘 스크립트는 이미 실행되는 스프링 부트 웹서버가 있다면 종료하고 빌드된 다른 파일을 시키고 이 출력을 로그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는 쉘 스크립트입니다. 네, 커스텀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쉘 스크립트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쉘 스크립트까지 커밋 푸시하게 되면은 액션스 동글동글 돌아가고 코드 디플로이도 뭐가 변화가 있었네 하고 감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웹서버가 배포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IP 주소 8080 포트 헬로로 접속했더니 헬로 GDSC라는 스트링이 감안되었습니다. 진짜로 자동화된 거 맞아? 라고 의심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가 이제 메인 컨트롤러를 이렇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또 잠시 기다리면은 따단 이렇게
자동화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CI/CD 구축 완료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시스 코드는 GitHub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했네.